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심여첨 선생의 자평진전 격국론을 강의하는 날이에요. 5장입니다. 논용신 격국의 보조예요. 높고 낮은 게 있다. 격이 높고 낮은 게 있다는 거예요. 팔자에 이미 유용신. 이미 용신은 잡아졌죠. 저 위에서 용신을 잡는 방법. 용신이 어디서 나온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원령에서 나오니까요. 용신이 있으면 필유 격국, 격국이 생기게 돼 있다. 그런데 그 격국에선 반드시 필유, 보정, 높고 낮음이 있으니 재관인식, 이건 사길신이죠. 살상겁인, 이거 양이네요. 인수가 아니라 양이네요. 칼날인자입니다. 흉격이죠. 합경부기, 어떤 격은 귀함이 없고 합경부천, 어떤 격은 천함이 없다. 자, 그러면 이거 무자만 없으면 어떡할까요? 어떤 격은 귀하고 어떤 격은 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걸 뭘 무자를 써갖고 해석하는데 골치 아프게 해요. 어떤 격은 귀함이 없고 어떤 격은 천함이 없고, 천함이 없다는 건 이건 귀한 것이고요, 귀함이 없다는 것은 천한 것이죠. 아니 이렇게 얘기할 바에는 이거 없이 어떤 격은 귀하고 어떤 격은 천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무자까지 집어넣어갖고 해석하는데 참 어려움을 할까요?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글자 집어넣기를 참 좋아하니까요. 유지라고 해서 우리는 자지라고 하죠. 뭐로부터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이를 짓자, 자지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데 이 유자도 마찬가지로 이 자자와 같습니다. 극귀, 가장 강한 귀함으로부터 지, 어디까지? 극천. 이 극자 빼도 또 돼요. 귀한 거로부터 천한 것까지라고 하면이 극귀 극천은 어디 있겠어요? 사람 사는 게. 여튼 이 글자 집어넣어서 말장난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국 사람들은 장난을 잘합니다. 만유부재라고 해서 만 가지는 있는데 한결같지 않다. 그러질 않다. 또 그 변화는 천상, 만상도 아니고, 만상보다 낮은 천상이죠. 기가 전원이라고 해서 어찌 기자입니다. 어찌 언전, 어찌 말로다 다 전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이치의 대강, 우리도 대강이라고 그러죠. 큰 별이, 이게 별이가 급을커예요. 이 별이강자라고 해서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물낚시. 그래서 이렇게 촥 던져서 그 별이를 잡아다니면 고기가 건져 올라지죠. 그 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별이. 큰 별이가 있으니 그 이치에는 역재 역시 있다. 어디에? 유정, 무정, 유령, 무력. 네 가지죠. 그러니까 유정과 무정, 유력과 무력. 그 사이에 이거 두 가지 이자가 붙어 있으면 뿐이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유정과 무정, 유력과 무력지 간에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례방주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이죠. 이렇게 해서 만약 정관패인, 정관에 인성을 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패자입니다. 차고 있다라고 하면 불효투재라고 해서 이 불효자가 들어가면 이 앞에 게 뒤에 것만 못한 거예요. 이 앞에 것은 이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불효. 뭐 못해? 재성이 투출한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정관격에는 그럼 인성이 더 중요하냐 재성이 중요하냐 하면 재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관에는 폐인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사주가 대상, 그러나라고 해석해 있죠. 말리는 있자니까. 그러나 사주의 대상,
예, 상관이 끼고 있으면. 자, 이 정관에서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이 있다면 반추, 반대로 미루어라. 뭘? 패인에 인성이 차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성이 상관을 눌러주니까. 코로 이제 글자 이제 뭐예요? 뭐죠? 저 뭐야? 이걸 내가 금세 오행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간지가 나오기 시작하죠. 예. 간목일주가 갑투, 예. 유관, 예. 6월에 태어났어요. 정화격이죠. 투정, 정화가 투출해서 합임, 임수가 합을 했죠. 이것을 말해서 합상, 예. 전관이라고 해서 상관이 합해서 관이 남는 것이다. 이루어졌다. 귀격, 예. 성귀격. 예. 그래서 귀격이 됐다. 이런 것이 유정하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말로 하기는 힘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 6월에 태어난 간목일주예요. 정화격이죠. 요 정화가 투출했어요. 정유월이면 분명히 이거 정화 유금을 극을 하겠죠. 정화가 화극금을 하니까요. 그런데 임수가 이렇게 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 편인이죠. 편인이 상관을 합을 하니까 요 상관이 잡혀서 관이 살아나는 것이죠. 좋다. 귀격이라고 하는데 귀한격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그냥 성격이라고 합시다. 다 귀격이 되는 건 아니고요. 1-1 했어요. 왜냐면 요거에 이어서 하는 거니까요. 글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편진전에. 재성은 끓인다. 비겁을 끓이죠. 그런데 더불어서 살과 작합, 합을 이루는 경우, 이건 좋겠죠. 뭐가 이루냐? 법재. 법재가 살과 합을 하는 작용이 있어요. 합살 하는 거예요. 겁이 오히려 법재가 오히려 반대로 용신이 된다. 쓰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로 간목이 생진월, 진월에 태어났대요. 뭐라고요? 무토가 일어나면 투출이 되면 성격이 돼요. 제격이니까요. 그런데 또 을목이 투출했을 것이고요. 위 겁재죠. 그러면 간목한테는 겁재인데 경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간목한테 칠살이에요. 위살, 경금이 살이 되죠. 근데 이자상합, 을목과 경금이 합을 해요. 개득 모두 그게 쓰임이 있는 거예요. 이 을목이 쓰임이 있는 거죠. 수성 이루어졌다. 귀격이 아니라 성격이라고 할게요. 격이 이루어졌다. 귀 하는데요. 대귀 하는데 요즘은 어울리지 않는 글자입니다. 역시 또한 유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기는 글로만 하기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제격이에요. 진월에 태어나서 무토가 투출했으니까 진짜 제격입니다. 경금은 일로 투출했어요. 그럼 이거 칠살이에요. 재생살 하죠. 재생살 하는데 여기 갑자가 투출했어요. 요 누이 동생 을목이 을경합을 해서 누이 동생 하는 일이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자 동생이에요. 여자 동생이 깡패 새끼를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 깡패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를 폭력배를 여자 동생이 막아주고 있죠. 합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깡패 놈한테 누이 동생을 시집 보냈다라고 해도 돼요. 그럼 얘도 같은 깡패가 되나? 두 번째예요. 신강하면서 살이 투출했죠. 그러니까 살을 용신을 쓸 수 있어요. 신강하니까 분명히 살이 투출했어요. 그런데 식신이 또한 왕이에요. 이러면 식신이 살을 제하는 것이 태과해질 거예요. 지나치게. 만약 을목이 투출해서 6월에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을목이 6월에 태어나면 칠살격이에요. 더군다나 신금이 또 투출해요. 그럼 신유월이 되겠죠. 정화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추목도 성하고요. 이건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 돼요. 삼자가 개비 모두 준비가 되어 있다. 뭔 준비? 급등직격. 최고 높은 등급으로 귀격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이거 제가 그래야만 이해하실 거예요. 이것은 유력한 것이다. 서로 삼자가 전부 유력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유력이라는 건 뭐예요? 천간에 있는 글자를 유력하게 만들려면 지지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뭐. 그럼 지지에 뿌리가 있어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이건 신금은요 유금한테 뿌리를 내리고 을목은 묘목한테 뿌리를 내리고요. 정화는 사화한테 뿌리를 냈어요. 정오는 안 됩니다. 정사죠. 그러니까 이 을목이요. 을목이 식신을 충분히 버릴 수 있어요. 자식을. 이 깡패 같은 새끼를 이 자식한테 내보내서 야 한번 붙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화가 가서 붙겠죠. 붙으면 이겨요. 왜? 뿌리가 있으니까요. 물론 월지를 차지하고 있는 신유가 최고 셉니다. 제일 세요. 제일 깡패예요 이게. 그래도 자식과 내가 같이 가서 싸움 한번 붙을 만해요. 그럼 이런 사주는 대운이 어떻게 흘러야 돼요? 목화운으로 흘러야 돼요. 이거 글자 그대로만 봐서는 전혀 귀격이다, 급등직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운을 봐야 돼요. 이 사주는 목화운으로 흘러야만이 급등직격이 되는 거예요. 자, 2-1 관항이에요. 재성이 투출했어요. 관강해요. 재성이 투출했어요. 일주가 복록인이에요. 이거 역시 똑같아요. 관과 일주가 똑같이 강한 거예요. 만약 이런 것을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병화가 어떻게 해요? 자월에 태어났어요. 이거 정관격이에요. 계수가 투출했어요. 이 자수한테서 계수가 투출했어요. 관이 투출한 거예요. 경금이 노출됐어요. 그러니 더군다나 더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호했어요. 이 병화가 인호를 깔고 앉아놓은 거예요. 이거 한번 붙을만 해요. 삼자가 개균. 삼자가 모두 이렇게 한 그룹이 되고요. 이렇게 한 그룹이 돼서 이거야말로 목화로 흘러야지 이 경자, 금수운으로 흐르면 패격이 돼요. 이 사주요. 그런데 경만 보고서 귀격이라고 해요. 수성. 마침내 이루어졌다. 대기. 이 대기로 이 경만 이루어진 거 가지고 대기가 될 수 없어요. 운을 봐야죠. 이것도 역시 목화운으로 흘러야 됩니다. 역시 기유력. 물론 힘은 있죠. 사주에서. 힘만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운이 따라줘야 돼요. 운까지 봐야 되는 거죠. 우유. 유정하면서 유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력하면서 또 유정한 경우가 있고요. 만약 간목이 6월에 관성이죠. 임수가 투출해서 합과 정화와 이렇게 합이 되면 청하죠. 관이 남은 거예요. 왜? 이렇게 화급금을 하는데 요 정임합을 하니까 관이 남아서 청하죠. 임수가 뿌리가 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자를 만들어 놨죠. 이것은 유정하면서 유력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합을 하고 붙들고 늘어질 때 꼭 정화는 살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사주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월지를 잡은 6월과 임자가 있어서 이 뒤에 걸 보나 마나 볼 때 보더라도 이건 금수가 강하니까 목화로 흐르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대운을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심해점 선생 말씀대로 제가 그려는 놨습니다. 3-1번이에요. 이제 편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을용 6월, 편관격이죠. 신금이 6월에 이제 신금이 요 6와 같이 튀어 올랐을 거예요. 정화가 이걸 제해요. 요 신금을. 그럼 편관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신금이 어떻게 해요? 녹을 깔고 앉았어요. 그렇죠? 정화는 장생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정화는요, 유금한테 장생이라고 했는데, 이건 심해촌 선생이 잘못 말씀하셔요. 이건 음장생론을 얘기하는데, 정화가 6월에 장생을 한다라는 건 옛날에는 있을 수 있어도 지금은 얘기를 못합니다. 동군올령,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데, 화토만 같이 뿌리가 같지, 금과 정화가, 신금과 정화가
같은 뿌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절대. 유력, 유정, 이것은 모두 격이 최고다라고 하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제가 심해청 선생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정화가 신금을 쳐서 좋다. 그러니까 살을 하나 제했다는 것 뿐이지 정화가 유금한테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역자주 했죠. 유금이 정화의 장생이 된다는 장생론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금한테 뿌리 못 내려요. 절대. 신유가 강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대운이 목화운으로 흘러야만이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될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있는 건데요. 또 관이에요. 간목이 6월에 태어나면 관성이죠. 투정했어요. 정화가 투출하면 정유가 되죠. 근데 계술 만났어요. 그럼 이거 수가 정화를 딱 극할 거 아닙니까? 계수 극. 그러나 계수는 극을 하는 것은 불여. 이거 보세요. 불여자가 나오면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앞에 거가 못하고. 계수의 극은 뭐만 못하다? 임수가 와서 합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건 잘 모르고 나는 어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임수합이 낫다는 것이죠. 유정하면서 비정. 유정은 하지만 그렇게 정이 있는 건 아니래요. 정임합을 좋아하지 수국화를 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만들어 놓고 한번 웃었는데 계수가 정화를 극하는 거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임수가 정임합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을봉유살, 6월에 태어난 을목의 주예요. 투정해서 정화가 이렇게 딱, 여기로 띄었네요. 호, 살강, 정화, 초약, 조금 약해. 살이 강하고 정화가 조금 약해요. 또는 정화가 왕하고 살이 불황.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소리예요. 여기까지 말을 끊어야 돼요. 살이 강하면서 정화는 조금 약한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정화가 약한 게 좋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화가 왕하면 어떻게 해요? 살이 불황. 존경하지 않는다. 뭘 존경하지 않을까요? 이 을목을 존경하지 않는다. 난폭하다라는 거예요. 정화가 왕하면 살을 우러러보지 않아요. 이 살을 우러러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불황이라고 해서 잘 이해는 안 되고 제가 또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역자줄을 붙여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일간이 유근해야만 된다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또한 신금과 정화가 같이 투출하면 을근이 불심심 그렇게 뿌리가 약하다라고 할 땐 이것은 유력하지만 비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조금 성의가 조금 그런데 을목은 여튼간 뿌리는 좀 약합니다. 이건 유력하지만 비력 그렇게 힘은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식신이 강한 거예요. 식신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다섯 번째까지. 지여 만약 인용 7살 인성이 7살을 쓰겠다? 그건 화살이에요. 본래는 귀격이죠. 그러나 신강하면서 인왕이에요. 그럼 7살 못 씁니다. 절대. 쓸 수 없어요. 투살 살이 투출했으면 고비. 외롭고 가난해요. 이건 안 됩니다. 절대. 대체로 신왕한데 불로인생 구태호 인성이 생활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일주가 강한데 인성까지 나를 일주를 도와주려고 애쓸 필요 뭐 있냐. 인왕하면 하루 무슨 노력을 할까? 살의 도움을 못 들어봤냐. 그러니까 일주가 강하든 인성이 강하면 7살이 있으면 불필요하다. 있을 필요 없다. 편지우편 한쪽으로 쏠리는 게 더욱 쏠리는 것이니 그것은 무정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5-1도 있네요. 이건 사례명조고요. 또 다시 상간폐인이에요. 좀 5번 빨리 끝내고 시간도 거의 됐는데 빨리 끝내야 됩니다.
삼각페인이면 본래 수기가 있고 귀예요. 삼각격에 이 페인부터 쳐져요. 예, 인성 쳤습니다. 그런데 일주가 심이 왕이에요. 상관은 심천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상관상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상관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아르바이트도 못해요.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인성 또한 태중해요. 그러면 불기불수 귀하지도 않고 빼어나지도 않아요. 대체로 뭐 하기를 조신즉 일주를 도와주면 신강해지는데 재상, 상관을 제하면 상찬, 상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 중요한 건 이것이 인성을 못 들었을 것인가. 일주가 가는데 왜 인성을 쓰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라고 아니라 시역, 이것 또한 무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군요. 뭐 사례명도 그렇고요. 또한 살이 강하고 식신이 왕이에요. 이거 대적할 만하죠. 싸움을 하는데 일주가 약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일주가 약하면 싸움하는 걸 구경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일주도 분명히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신강하면서 비겁이 중요해요. 재성이 무기예요. 이것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혹 일찍 죽지 않으면 혹 빈 가난할 뿐이다. 이게 무력, 이것이 다 힘이 없는 것이다. 시계, 이 모두가 벽에 지저, 벽이 뚝 떨어지는 것이니 무용자다, 쓸 것이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철저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밑에 이렇게 깔리네요. 그러나 그 중에서 고저의 가운데서 이 원인이 되는 것은 변화가 심하고 아름다운 것, 변화가 심히 아름다운 것이니 혹 한자에도 유천균지력이라고 해서 천자는 있고 균자가 있는데 이 균자는 서른근 균자예요. 그래서 1000 곱하기 30근을 해야 돼요. 30근. 그러니까 30만이 되네. 1000 곱하기 30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이 생기니 혹 반자도 그래 한자도 그렇게 힘이 있고요. 반자가 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국의 아름다움을 딱 깨트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자 한자에 3만근인가요? 3만근이 되고 반자는 전국의 아름다움을 깨트릴 수도 있으니 수시관리 그때에 따라서 분명히 이치를 살펴야 된다. 난이의제라고 해서 이 의지할 의자입니다. 의론하는데 의논을 하는데 이 48자를 가지고 논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것이니 차는 특별히 대략 이라고 해서 크게 생략해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한 글자 잘 봐라 라고 했네요. 설하고가 이렇게 사람명절 해놓고 한 2개 해놨는데 시간상 요거를 해서 시간이 남으면 설하고가 예시한 거를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꽤 돼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